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은 은행에서 온 것이 아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독촉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당신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어떻게 갚느냐고? 당신의 건강으로, 당신의 시간으로, 당신의 미래로. 지금 치과 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임플란트 비용을 빚지고 있는 것이다.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드는 순간 당신의 허리는 척추 수술비를 예약하고 있다. 작은 혹을 검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백만 원짜리 치료비를 미리 대출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가난의 법칙이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그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혹하게 불어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 가난의 이자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가난은 단순히 지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가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늪이다. 왜 그럴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아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바로 가난의 이자다. 1. 가난의 이자 보이지 않는 청구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가난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숨겨진 이자를 붙인다. 지금 치과 검진비가 아까워서 미루면 1년 후 임플란트 비용이 청구된다. 지금 교육비가 부담돼서 자기 개발을 포기하면 몇 년 후 더 낮은 소득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이자를 매일매일 내고 있다. 다만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가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이유다.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부정적 복리 효과라고 부른다. 복리란 처음에는 작은 이득이나 손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이다. 부자는 부의 복리를 활용한다.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복리 효과에 갇힌다. 지금 작은 돈을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돈을 잃는다. 건강, 교육, 경제적 기회가 계속 줄어들며 가난이 더 깊어지는 구조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대공황 시기의 빈곤층, 왜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식비를 아끼기 위해 건강한 식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되었고 이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미룬다. 몇 년 후 큰 병이 발견된다. 교육비가 부담돼서 자기 개발을 포기한다. 몇 년 후 낮은 연봉에 묶인다. 이것이 가난의 복리 효과다. 당장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거대한 불행을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왜 우리는 미래의 손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돈을 아끼려고 할까? 여기에는 행동경제학의 개념이 적용된다. 시간 할인 효과.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당장의 작은 이득을 미래의 큰 이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예를 들어 지금 10만 원을 아끼는 것 vs 1년 후 300만 원을 쓰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10만 원을 아끼는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배신하는 습관이다. 우리는 당장의 이득을 위해 미래의 더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반복한다. 이제 우리는 가난이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되는 부정적 복리 효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의 복리 효과를 끊고 부의 복리 효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스토아 철학과 행동경제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 스토아 철학,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환경 탓, 사회 탓, 부모 탓으로 돌린다. 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 성공하기 어려워. 이 사회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 운이 없어서 나는 늘 가난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사회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바꿀 수 있다. 즉,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나는 가난할까? 어떻게 하면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왜 나에겐 기회가 없을까?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가난의 이자 게임을 끊어내는 첫 번째 열쇠다. 이 행동경제학, 미래의 나를 배신하지 마라. 행동경제학에서는 시간 할인 효과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먼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오늘 10만 원을 아끼기 위해 치과 검진을 미룬다. 하지만 1년 후 그 작은 선택이 300만 원짜리 임플란트 비용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배신하는 습관이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배신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가난의 이자를 줄이고 부의 복리 효과를 시작하는 것. 이를 위해 세 가지 실천 전략을 제안한다. 1. 작은 지출로 큰 지출을 막아라. 예방적 소비 원칙.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단기적 절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돈을 아끼는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 치과 검진, 건강검진, 차량 정비 등 예방적 지출을 우선하라. 5만 원짜리 검진비를 아낀 대가로 500만 원짜리 치료비를 내지 않도록. 품질 좋은 물건을 사라. 3만 원짜리 신발을 1년에 3번 사느니 10만 원짜리 신발을 3년 신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배움에 투자하라. 교육비를 아끼다가 나중에 더 낮은 연봉을 받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 2.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처럼 대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대한다. 즉, 미래의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결국 지금의 나가 만든 결과물이다. 매달 1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라. 오늘 내가 한 선택이 1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지 말자.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는 소비를 하라. 건강한 음식, 좋은 교육,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 3. 부의 복리 효과를 시작하라. 가난의 이자를 끊고 부를 불리는 법.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복리 효과에 갇힌다. 하지만 부자들은 부의 복리 효과를 활용한다.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라. 저축과 투자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작은 돈이라도 불어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 시간을 투자하라. 돈이 없다고 불평할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라. 부자의 사고방식을 따라하라. 부자들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것에 집중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할 선택은 두 가지다. 이 영상을 그냥 보고 지나친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모든 대가를 떠넘긴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바꾼다. 작은 돈을 쓰더라도 더 큰 비용을 막는 방향으로 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1년 후 지금의 당신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구할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줘라. 그리고 가난의 이자 게임에서 탈출하라.